네, 안녕하세요. 스펜딧 강우정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그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 뭐 효율적인 비용 관리, 한 명의 담당자가 100개의 법인카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논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이제 2월 한 이틀밖에 안 남아서 이제 그 곧 3일절, 그리고 이제 연휴 시작인데 좀 그 많은 분들이 또 연휴 동안 도 재충전하고 3월부터 또 다시 또 업무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2월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빨리 간 만큼 그 이제 법인카드에 대한 마감 같은 것들도 빨리 다가와가지고 좀 업무에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션 진행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정말 그 법인카드 관리하는데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뭐 손 들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채팅창 통해서 간단하게 메시지 주시면 제가 뭐 지금 다 보고 있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 저희 그 후드 티셔츠가 새로 나와서 여기 좀, 네, 이거 오늘 입고 나오게 됐는데 뭐 이렇게 그 혹시나 뭐 제가 좀 자주 입고 돌아다니는 편이라 혹시 뭐 근처 가다가 뭐 보시면 인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젠다에 대해서 뭐 공유 드리면은 이제 법인카드 관리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프리 어카운팅이라고 오늘 좀 그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진짜 그 비용 관리 솔루션들을 도입했을 때 진짜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월말인데 그 법인카드 관리 업무하면은 좀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떠오르시나요? 그 뭐 제가 뭐 고객분들 만나고 좀 여쭤보고 하면은 이제 좀 월말에 좀 마감해야 되는데 항상 좀 짐이 되는 존재라고 좀 많이 여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말에 이제 그 지출결에서 이제 미친 듯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고서를 또 검토하고 또 이제 규정에 맞게 좀 그 사용자들이 잘 입력을 했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전표 입력도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그 짐같이 좀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비용 처리하는 부분들이 그 법인카드 관리하는 영역들이 결국에 이제 좀 마감 업무를 좀 그 빨리 하는 것을 좀 방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좀 그 여기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그런 지출 결의 같은 것들이 뭐 그냥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계팀에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모든 임직원분들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토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고 그게 뭐 보완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시면은 같이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좀 짐으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법인카드 관리 업무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시스템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문화적인 그런 그 법인카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법인카드 관리의 어려움 중에 이제 물리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관리해야 될 수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관리는 거의 뭐 대부분 회사에서 한 분, 두 분 정도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근데 뭐 법인카드의 뭐 발급 장수는 뭐 많게는 뭐 개인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게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공용카드를 발급을 하셔가지고 뭐 이제 뭐 그 팀장 직급에 부여를 하시고서 관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용 법인카드, 뭐 개인용 법인카드, 기명식 법인카드로 이제 다양하게 요즘은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우신 것들이 이제 그 법인카드를 이제 누가 언제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누가 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걸 언제 불출해가지고 누가 썼는지 그런 것들 트래킹하는 것들이 항상 좀 큰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증빙을 이렇게 하드카피로 관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뭐 그 컴플라이언스 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좀 뭔가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법인카드 증빙 내역을 좀 수취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것들도 좀 사실 관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뭐 회계팀에 제출을 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기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그 짐으로 다가오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지 저희가 네 가지 정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임직원분들도 분명히 이 작업을 하시면서 되게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기로 이제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서 그 이제 기록하는데 이제 내가 어떤 비용을 사용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좀 회계팀에서도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출하신 분한테 이게 뭐 어떤 내용을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만약에 그 법인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 그 내가 쓴 게 아니다, 이건 뭐 우리 팀원들이 쓴 거다, 아니면 뭐 다른 분이 빌려와서 쓴 거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 이제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이제 또 한번 그 소명을 또 이제 한번 하나씩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가 자칫 좀 특권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특정 임직원분들만 이제 그 법인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 이게 뭐 법인카드가 좀 제가 특권처럼 좀 비춰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조직 내 그런 문화적 이질감 그런 것들을 좀 만들게 되는 그 뭐 결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이제 증빙이 누락되어서 이제 세무 조사를 할 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물리적 리스크를 그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 있을 때 카드 사용에 대한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 내역을 지출권이 하나가 생겼을 때 이걸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출 결의 프로세스를 마련을 해서 이제 모든 비용에 대한 문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누가 썼는지, 이것들이 자동 그 전자결제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도입하셔서 이제 물리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정보 전송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법인카드 관리에 어려운 사항으로는 이제 시스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지출 내역을 제대로 기록할 수 없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사분들 대부분이 이제 뭐 그 엑셀 파일로 그 관리 대장을 기록하시면서 이제 카드사에서 그 카드 승인 내역이나 뭐 매입 내역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 이제 법인카드 홀드하시고 계신 분한테 그 이제 보고서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이제 그 사용하신 분들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제출을 하시면은 그걸 이제 검토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법인카드 내역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이제 정산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카드를 사용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뭐 개인 카드나 아니면 개인용 법인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럼 이거를 이제 뭐 환급을 해주고 뭐 이렇게 좀 그 이제 사용한 만큼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뭐 수기 검토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줘야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산하는데 뭐 어디에 뭐 개인 통장한테 부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그 뭐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확인 같은 것들이 카드별로 또 관리가 다 따로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사용자랑 부서별 그리고 그 프로젝트별로 되게 그 비용 추적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내역들 이제 수기로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그 월말에 이제 정산을 하시죠. 그 저기 사용 데이터들을 받으셨을 때 그 내역들을 이제 뭐 엑셀 통해 가지고 뭐 피봇을 돌리고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썼는지 이런 내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법인카드 내역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사용 용도를 기록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용자분들도 아까 마찬가지 물리적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이걸 뭐 어디다가 이제 뭐 영수증 사용 내역을 모아가지고 뭐 거기 뒷면에 쓰시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뭐 카드 승인 내역을 제때제때 그냥 제가 결제한 것들을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기록하는 네, 그런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비용을 환급 정산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에게 환급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할 때 이런 내역들을 이제 뭐 엑셀을 모아가지고 또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환급 금액을 전달을 할 때 이게 뭐 환급이 얼마가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이렇게 환급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그
한 정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정산 비용이 맞는지 이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금액이 틀리는 경우에는 그걸 또 이제 사용자분들이랑 같이 또 그 확인을 해가면서 이게 어떤 내역 때문에 이런 그 문제 그 승인 그러니까 환급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됐다. 이런 것들이 회계팀하고 사용자하고 계속 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불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단순 용도로 기록을 하시니까 이제 법인 그 지출 결의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사실 뭐 세무 보고하려고 이게 대부분 다 마감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별 비용이나 아니면 부서별 비용 이런 것들을 집계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수기로 관리하시는 것들이 되게 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입세 공제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여부들을 일일이 이제 회계팀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매입세 공제 처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접대비로 쓴 경우에는 뭐 이게 잘 그 계정 과목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매입세 불공제 처리가 돼야 되는 건지 공제 처리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법인카드 내역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적으로 그 검토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이것들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그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출 내역을 사용자한테 알려줘서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 사용자가 기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카드 사용 내역을 이렇게 수신하는 경우에도 뭐 시스템으로 통화해서 한다고 해도 뭐 길게는 뭐 D 플러스 3일 이내에 뭐 이렇게 그 카드 생인 내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2일이나 그 다음날 이제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대한 이런 시간들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사용자가 지출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쓴 비용을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급 정산 금액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이제 명확히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출 결의를 사용자가 올리는 시점에 내가 환급 금액이 얼마가 될 거라는 거를 자동으로 통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용자와 회계팀에서 이제 그 불필요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용 건별로 이제 임직원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이런 내용이 그 입력이 됐을 때 뭐 사용자별이나 부서별 그리고 프로젝트별 집계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파악이 되게 용이하게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법인카드의 관리 어려움으로 마지막은 좀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회사에서 아무리 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그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결국 이제 사용한 항목에 맞게 이제 용도나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거에 대한 사용자 교육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규정 같은 것들을 막 세부적으로 정해 놓으셔도 결국에 이런 것들을 수기로 검토하게 되신다면은 그 경비 규정 여부를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카드는 되게 복지라고 되게 인식하시는 경우가 되게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에도 이제 많이 그 뉴스에 기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5, 9명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들을 교육을 계속 하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은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이제 신규 사원이 들어오실 때마다 결국 이제 법인카드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계정 과목을 입력하고 매입세 공제 불공제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교육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이제 법인카드 지출 결의서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긴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 결국에 좀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법인카드의 소유 유무가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까 비슷한 물리적 환경과 비슷한 문제들이 네, 그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규정 같은 것들이 잘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수기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업무가 그 연말에 결국에는 업무가 과중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막 법인카드 사실 지출건들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뭐 적게는 뭐 수백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게 되면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세무신고할 때 잠재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 사용의 보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횡령이나 배임 등에 대한 환경에 대해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전자결제 문서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법인 카드에 사용된 비용들을 그냥 그때그때 그냥 용도만 입력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횡령이나 배임 건들이 그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그리고 많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노출되기 쉽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것들은 근데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웹과 모바일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빠르게 손쉽게 작성하고 제출하고 좀 승인 같은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그 도입을 검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이제 뭐 개인형 법인카드 도입 전에 이제 공용 법인카드와 기명식 법인카드를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회사 통장에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형 법인카드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법인 개인에게도 이제 책임의식을 줘서 그 이제 개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이제 그 회사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전품이나 전결 규정 같은 것들을 이제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규정 검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전품이 내역에 맞게 비용이 쓰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서가 올라올 때마다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카드를 정말로 한 사람이 100장의 법인카드를 관리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임직원들이 재무활동에 참여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저희 그 그 법인카드 관리를 하시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회계팀에서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카드 내역에 대해서 수신을 하시고, 그걸 이제 사용자한테 다시 또 뿌리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이용 내역을 받으시고, 그게 이제 맞게 입력됐는지도 검토하시고, 또 그런 뭐 규정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수기로 검토하시고, 이제 뭐 지출 증빙 내역들도 관리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회계팀에서 이런 뭐 매입세 공제 불공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임직원분들이 이제 재무활동에 참여해가지고 그 기초 데이터 만들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프리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프리 어카운팅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이제 어카운팅을 예전에 회계팀이 했다면은 요즘엔 이제 그 프리 어카운팅은 모든 임직원들이 재무 활동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어카운팅 정보들이 이제 전투 입력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재무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규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런 그 회계 처리를 위해서 이제 회계팀에서 그런 모든 정보들을 관리를 하시고 했다면은 앞으로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원활히 이제 재무 입력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그 법인카드 내역의 수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뭐 손쉽게 계정 과목에 맞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전표 입력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요즘 이제 프리 어카운팅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프리 어카운팅 플랫폼을 도입을 했을 때 정말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스펜디드에서는 지금 스펜디드 그 도입하신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약 30%가량이 이제 임직원 법인카드를 관리하는데 되게 간편해졌다. 네, 그런 되게 응답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임직원 법인카드를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이제 비용 처리 효율성도 증가하는 그런 그 목적들을 많이 달성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pen디에서는 이제 법인카드 관리를 이제 시켜가시면서 되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로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뭐 개인형 법인카드를 좀 활발히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형 법인카드 도입을 이제 주저하시는 이유가 그 많은 경우는 이제 그 수많은 법인카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지출 결의서나 아니면 그런 법인카드 내역들 수신하는 것들을 좀 일원화된 플랫폼에서 그 비용 관리를 일원화된 플랫폼에서 하실 수 있게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법인카드 관리도 편해지셨고요. 이걸 따라서 이제 그런 비용 처리에 대한 효율성도 같이 좀 증가하시는 경우가 저희 대부분의 지금 고객사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베네핏을 봤던 것들이 이제 법인카드의 관리,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비용 처리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한 항목들이 스pen디스를 도입하면서 가장 좀 그 프리 어카운팅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가장 좀 이득으로 가져가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 뭐 간단하게 지금까지 뭐 소개드릴 내용은 한번 지금 그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저희 뭐 문의 주셨던 것 중에 뭐 한 가지 제가 뭐 기억나는 거는 그 이제 그렇게 스pen드에서 관리하는 비용들이 결국에 이제 뭐 그러면 그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냐 아니면 뭐 법인카드, 뭐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뭐 스pen드에서는 사실 모든 지출 내역들, 모든 법인카드에 대한 그 지출 내역들 관리가 가능해서 네, 그 다양한 비용들을 네, 지금 스pen드에서 다 활용해서 그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좀 그 고객들 이제 스pen디스 도입할 때 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역 위주로 해가지고 한 세 가지 질문 정도를 뽑아봤거든요. 그 법인카드 관리를 이제 법인카드 관리 목적으로 스pen디스를 도입하시면서 뭐 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 좀 짚고 넘어가면서 좀 그 저희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법인카드 외 다른 지출 내역들, 다른 카드도 연동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뭐 저희 뭐 스pen디스는 사실 뭐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뭔가 개인형 법인카드, 뭐 공용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개인 카드나 뭐 세금 계산서 그리고 뭐 이렇게 현금, 거리 그리고 일비 같은 그런 모든 지출 내역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스pen디시 사실 그 지향하는 바는 이제 모든 지출에 대한 비용에 대한 내역들을 스pen디에서 일어나서 관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그 방향성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베네핏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비용을 여러 곳에 분산된 곳에서 뭐 개인 카드에 대한 지출 품위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뭐 법인 카드에 대한 지출 결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세금 계산서 이체 요청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분업화된 그런 그 시스템에서 다 적용을 하셨다면은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일어나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역 말씀드리면 이제 뭐 개인형 법인카드, 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그 환급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도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그 법인카드 내역 관리가 복잡해질수록 결국에 이제 그런 그 환급을 해줘야 되고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건 또 회계팀의 몫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그 전표 입력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저희 스pen딧에서는 일단은 그 회사에서 규정 같은 것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세팅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 그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그 저희가 한도 내역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점심 선별 한도라든지 뭐 일별 한도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셔가지고 그 사용자가 비용을 입력하시면은 이제 회사에서 맞는 한도 내에서만 이제 환급 금액으로 저희가 계산을 별도로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역들을 토대로 이제 전표 입력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역들을 이제 뭐 그 사용자분들도 이제 지출 결의를 올리시는 시점에 내가 얼마 환급받을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역들을 좀 이제 그 회계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역들을 이제 저희가 환급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드려가지고 대량 이체하실 수 있게 환급 이체를 한 번에 이제 하실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로드맵으로는 이제 그런 환급 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직접 스pen디 내에서 이제 이체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체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로드맵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 그 질문인데요. 그 부서별 사용 내역들을 좀 한눈에 조회하고 싶다. 뭐 그리고 프로젝트별 사용 내역들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조회하고 싶다는 문의 사항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pen디에서는 사실 그 되게 이런 내역들을 되게 그 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지출 내역, 그 지출에 대한 일정을 적어서 예를 들어 뭐 1월에 사용한 비용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뭐 1월 동안에 사용한 비용들만 그 지출 내역으로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그 통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그 상호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날짜나 부서의 지출 방법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터로 적용을 해가지고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지금 잠깐 저희 홍기업님이 그 질문 주셔가지고 이제 이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 이제 추가 비용을 저희 쪽에 이제 뭐 내야 되는지 한번 저희 그 문의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직 지금 이제 이체 서비스를 런칭할 때 지금 과금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로드맵이 출시 일정이 좀 확정이 될 때, 그때 한번 제가 다시 안내 드릴 수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 그때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일별이나 아니면은 뭐 주별로, 월별로 이제 그런 간단하게 뭐 그런 꺾은선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비용이 지금 지출 트렌드가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7일이 이제 마감 시점이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뭐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썼는지는 지금쯤은 대충 이제 감이 오셔야 될 텐데 아마 지금도 사실 뭐 엑셀 파일이나 뭐 이렇게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 되게 비용 분석하실 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입력을 함으로써 비용이 이제 어떻게 쓰이시는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트래킹 하실 수는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2월 달 비용이 좀 어느 정도 쓰이고 있다. 뭐 어디에 지금 어느 프로젝트에 많이 쓰이고 어떤 부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정도는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트래킹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좀 고객분들이 좀 이점으로 남기시는, 네, 이점으로 갖고 가시는, 네, 그런 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간단하게 저희 뭐 스pen딧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게 이제 해외 결제권도 이제 금액이 실시간으로 뜨는지 한번 문의 주셨는데요. 그 해외 결제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승인 내역 기준으로 저희가 수신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수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저희가 승인 내역 기준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해외 결제 금액 같은 경우도 승인하는 즉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스펠릿 내에서 반영이 되고요. 이런 내역들을 그리고 이제 뭐 원화로 결제되는지 아니면은 뭐 달러로 결제되는 해외 결제 금액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국환 거래 중개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당일 저희 환율을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금액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매입이 확정되는 순간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뭐 좀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네. 말씀 주신 내용 이제 승인 내역으로 가져오기 결정되면 금액이 이제 수정 반영되는 거를 문의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첫 번째로 승인 방식과 매입 금액으로 받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승인 내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승인 내역만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매입 금액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매입 금액만 가져오게 돼서 저희가 지금 해외 결제권을 뭐 승인 내역에서 매입 내역으로 바꾼 수정 반영이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승인 내역이 뭐 취소가 된다, 아니면 뭐 부분 취소가 발생한다, 그런 내역들은 저희가 수정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안내를 더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뭐 스pen딧이 마지막으로 뭐 어떤 건지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보여드리고, 네, 오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그런 비용 쪽에 대한 모든 관리를 스펜드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이러한 모든 비용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룰 같은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부정 사용을 적발하는 것들, 사전 적발해가지고 통제하는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표 입력 같은 것들을 자동화해가지고 이제 임직원분들하고 회계팀에서 업무의 이제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전 품위부터 이제 경비 집계, 그리고 지출 결의를 올리시고, 이제 그런 지출 결의서에 대한 승인, 그리고 뭐 환급이나 정산 같은 절차들, 그리고 이제 전표 입력하고, 그거에 대해 비용에 대한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스펜드에서 좀
버티컬로 자동화되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역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이 법인카드를 100장 그리고 200장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들을 이제 스pen드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뭐 오늘 그 발표를 저희가 마치고 저희가 디스커버리 미팅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도입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그 여기 뭐 회의 중 메시지 창이나 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고서 한번 디스커버리 미팅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좀 그 진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 방법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여쭤보고, 그 지출 방법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뭐 규정 검토 방법이나 그리고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디스커버리를 드리고, 이 상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화하고 마감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마감 시간을 얼마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그 세이브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뭐 결과를 제공드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용 마감에 줄어드는 시간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산정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회계 감사 같은 것들을 좀 사전 대비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어서, 네, 간단하게 뭐 도입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로 그 저희 저 법인 그 이제 법인 카드 관리에 대한 내역들, 그 디스커버리에 대한 내역들, 디스커버리 미팅에 대한 내역들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영업 대표 통해서 네, 다 팔로우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그 분기별로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도 좀 대규모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계속 초대 드리고, 그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좀 발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